네 주제에 감히 날 무시해? 자, 이래도 날 무시하는지 볼까?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죠. 대한산업상무라는 남자가 던진 물컵, 그리고 젖은 유니폼 차림으로 서 있는 한 여성. 30년 전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던 두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재회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해 보이는 식당 직원이 사실은 대한산업회장의 부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지, 가해자의 인생이 어떻게 뒤바뀔지 말이죠. 과연 회장 부인은 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식당에서 일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옆자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죠. 남편은 오늘도 새벽 회의가 있다며 4시에 나갔을 겁니다. 침대 시트에 남은 체온의 흔적조차 없는 걸 보니 어쩌면 어젯밤에도 들어오지 않았을지 모르겠네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가의 잔주름이 어제보다 더 깊어진 것 같았고 입가는 습관처럼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화장품을 바르는 손이 거칠어진 걸 보며 한숨이 나왔죠. 로션을 덧바르고 또 덧발랐지만 갈라진 손등의 상처는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일찍 나가? 17살 서연이가 방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머리가 산발인 채로 눈을 비비는 모습이 아직 어린아이 같았어요. 미안, 엄마가 도시락 싸놨으니까 챙겨 먹고 가. 또 김밥이야? 나 이제 김밥 질렸어. 친구들은 다 엄마가 차려주는 아침 먹고 오는데. 딸의 말끝이 뾰족했지만 뭐라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딸의 손에 쥐어줬죠. 학교 앞에서 토스트라도 사 먹어. 서연이는 돈을 받아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는 맨날 회사고 엄마는 맨날 식당이고 우리 집이 진짜 집 맞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우 방을 살짝 열어보니 아직 곤히 자고 있었어요. 14살 아들의 얼굴에는 어제 친구들과 싸웠는지 볼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송도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자리는 널널했지만 앉을 마음이 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앞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의 명품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정장에 완벽한 메이크업, 아마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이겠죠. 내 에코백을 무릎 위로 끌어당기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는 6시 50분이었습니다. 정문 열쇠를 돌리며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이름표에 적힌 홀 매니저 정민정이라는 글자가 유독 초라해 보였죠. 아이고, 우리 민정 매니저님 벌써 오셨네. 주방 보조 구만득 아저씨가 들어오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55살인데도 늘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었어요. 아저씨도 일찍 오셨네요. 뭐, 집에 있어봤자 마누라한테 잔소리나 듣고. 차라리 여기가 천국이야, 천국. 만득 아저씨는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쓸쓸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모여 있는 거겠죠. 홀을 정리하며 오늘 예약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점심 예약이 3팀, 저녁 예약이 5팀이었어요. 그런데 저녁 8시 예약에 적힌 이름을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박진상 외 7명. 설마 그 박진상일까요?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지금은 대한산업상무가 됐다는 그 친구,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민정 씨,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납품기사 복내 언니가 물건을 나르다 말고 물었습니다. 60살이지만 아직도 무거운 짐을 거뜬히 드는 억척스러운 분이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제 좀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에이,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해. 나중에 나이 들면 어쩌려고. 복내 언니의 걱정 어린 잔소리를 들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이 커져갔어요. 오늘 저녁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저 평범한 손님이기를 바라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을 치우는 일의 반복이었죠.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늘 앉는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민정아, 오늘도 수고가 많구나.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뭐, 늙으면 다 그렇지.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왜 그렇게 그리웠는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잠깐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원 휴게실에서 김밥 한 줄을 먹으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짧고 사무적인 문장이었죠.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보내던 사람이었는데 저녁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됐습니다. 혹시 정말 그 박진상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할까? 아니면 반갑게 인사해야 할까? 중학교 졸업 후 30년 가까이 만나지 못했는데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이야. 야, 정민정. 너 맞지? 세상에, 정민정이 여기서 일하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목소리를 들으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예약 테이블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그 박진상이 맞다면 어떤 표정으로 나를 볼까요? 레스토랑 입구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끄럽고 거만한 웃음이었죠. 문이 열리고 8명의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박진상이었습니다. 30년 전보다 훨씬 살이 찐 모습이었지만 그 특유의 거드름 피우는 표정은 그대로였죠. 예약하신 박진상 고객님이신가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진상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이름표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야, 정민정? 진짜 정민정이야? 우리 반장님이 여기서 서빙을 하고 있네? 그 말투에는 놀람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여자였죠. 뭐, 이 아줌마가 당신 동창이야? 공부 잘했다면서요? 근데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녀는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허세라라고 자기소개를 했지만 이미 그녀의 본색을 알 것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테이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업무적으로 대응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일행을 자리로 안내하는 동안 그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 사람이 전교 1등이었대. 인생 참 알 수 없네. 공부만 잘하면 뭐해. 결국 남의 밥그릇이나 나르잖아. 자리에 앉은 그들은 메뉴판도 제대로 보지 않고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제일 비싼 코스로 주세요. 와인도 제일 비싼 걸로. 진상이 거만하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야, 민정아. 손 좀 봐봐. 이게 뭐야? 완전 거칠어졌네. 설거지 많이 하나 봐? 손을 빼려 했지만 그가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허세라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거 완전 인생 역전 스토리네. 우리 팔로워들이 좋아할 거야. 그때 납품 기사 복래 언니가 짐을 나르다가 우리 쪽을 봤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손님, 다른 손님들 불편하십니다. 직원 괴롭히시면 경찰 부릅니다. 진상이 손을 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그 할머니는? 여기 직원 수준이 다 이래? 복래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예순의 나이가 무색하게 당당한 모습이었죠. 손님,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시는 건 교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돈이 많다고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뭐,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진상이 벌떡 일어났지만 복래 언니는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상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직업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요. 누군가는 밥을 짓고 누군가는 그 밥을 먹죠.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허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매니저 불러. 당장 사과 안 하면 본사에 신고할 거야. 그때 구만득 아저씨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의 유쾌한 표정과는 달리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제가 여기 오래 일했는데요, 손님. 우리 민정 매니저님은 이 식당에서 제일 성실하고 친절한 분입니다. 그런 분을 모욕하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뭐야, 식당 직원들끼리 단합이 잘 됐네. 그래봤자 다들 밑바닥 인생들인데.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래 언니가 내 어깨를 토닥였어요. 민정 씨, 개 짖는 소리에 일일이 대답할 필요 없어. 사람의 품격은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거야. 저 사람들 말 들어보니 품격이 바닥이네. 진상이 얼굴이 빨개지며 소리쳤습니다. 아, 너희들 다 잘렸어. 내가 대한산업 상무야. 여기 사장 불러. 그때 단골 할머니가 옆 테이블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신 분이었는데 단호한 표정으로 다가오셨어요. 젊은이, 내가 80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무시받게 돼. 저 민정이는 내 친손녀 같은 애야. 함부로 대하지 마. 할머니의 말씀에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죠. 몇몇은 휴대폰을 들고 녹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허세라가 당황하며 진상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그만하자. 하지만 진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뭘 그만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옛날 동창 만나서 안부 묻는 게 죄야? 그는 다시 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빛에는 악의가 가득했죠. 정민정, 넌 옛날부터 잘난 척하더니 결국 이 모양이구나. 그때 공부 잘한다고 우리 무시하던 게 어제 같은데. 인생이란 게 참 공평하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30년 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진상아, 난 내일이 부끄럽지 않아.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번 돈으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너야말로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 레스토랑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진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그가 뭔가 더 말하려는 순간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입구에서 들어온 사람은 배달 기사였습니다. 무거운 식자재 박스를 들고 헐떡이며 들어왔죠. 하지만 그 순간의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진상 일행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허세라는 계속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찍어댔습니다. 주문받은 요리를 준비하라고 주방에 전달한 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손이 떨리는 걸 막을 수가 없었죠. 30년이란 시간이 무색하게 그들 앞에서 나는 여전히 초라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늘 일찍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저녁 먹을까? 처음으로 일찍 들어온다는 남편.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대충 답장을 보냈어요. 미안, 오늘 늦을 것 같아. 다시 홀로 나갔습니다. 진상 일행의 테이블에는 첫 번째 요리가 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죠. 허세라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민정 씨, 여기 와서 같이 사진 찍어요. 내 인스타 팔로워가 10만 명이야. 민정 씨도 유명해질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무 중에는 사진 촬영이 어려워요. 정중히 거절했지만 허세라는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에이, 뭐가 어려워? 그냥 찍으면 되지. 아니면 내가 사장한테 말해줄까요? 고객 서비스가 이게 뭐냐고.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진상 일행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때 구만득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죠. 손님들, 목소리 좀 낮춰주시겠습니까? 다른 분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진상이 만득 아저씨를 노려봤습니다. 아저씨는 뭐야? 주방 보조 주제에 감히 손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주방 보조가 뭐 어때서요? 저도 떳떳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만득 아저씨의 당당한 대답에 진상이 비웃었어요. 떳떳하긴. 평생 남의 접시나 닦으면서 사는 게 뭐가 떳떳해? 그 말에 만득 아저씨의 주먹이 떨렸지만 꼭 참는 게 보였습니다. 복내 언니가 만득 아저씨를 살짝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만득 씨, 걔한테 물렸다고 걔를 물 수는 없잖아. 그냥 놔둬. 하지만 진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죠. 뭐, 걔, 지금 나를 걔라고 한 거야? 그는 벌떡 일어나 복내 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순간 온 레스토랑이 얼어붙었어요. 진상이 손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 내가 그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여기는 공공장소예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감히 내가? 넌 그냥 식당 서빙이잖아. 그가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에 물을 뿌렸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옷이 젖고 화장이 번지는 게 느껴졌죠. 레스토랑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일어서서 항의했어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저런 건 폭행이야. 경찰 불러요, 빨리. 허세라가 당황해서 진상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사람들이 다 찍고 있어.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면 큰일 나. 하지만 진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뭐가 큰일 나? 난 잘못한 거 없어. 옛날 친구 만나서 장난친 것뿐이야. 젖은 얼굴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진상아, 이제 그만 가.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날 모욕하고 싶었어? 그래, 충분히 했잖아.
이제 됐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진상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자, 여기 팁이야. 100만 원. 내 한 달 월급보다 많을걸? 이 돈 받고 기분 좋지? 돈다발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몇 장은 내 발밑까지 날아왔죠. 하지만 나는 그 돈을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똑바로 서서 그를 바라봤어요. 그 돈은 내가 다시 주어가. 난 내 동정 따위 필요 없어. 진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듯 주먹을 불끈 쥐었죠. 뭐, 내가 지금 날 거절하는 거야? 내 주제에? 그때 단골 할머니가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바닥에 떨어진 돈을 하나하나 주어서 진상에게 돌려줬어요. 젊은이, 이 돈 다시 가져가. 돈으로 사람의 자존심을 살 수는 없어. 그리고 민정이는 너보다 훨씬 부자야. 마음이 부자거든. 할머니의 말에 진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허세라가 그를 끌고 나가려 했지만 진상은 마지막으로 독설을 뱉었어요. 두고 봐. 너희들 다 후회하게 만들 거야. 특히 너 정민정. 감히 날 무시한 걸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어. 그들이 나간 후 레스토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젖은 옷을 여미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번진 화장, 젖은 머리, 그리고 붉어진 눈.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적어도 내 자존심은 지켰으니까요. 화장실에서 나와 젖은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여분의 옷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거울을 보며 다시 화장을 고쳤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20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모두 남편에게서 온 것이었죠. 다시 홀로 나가려는데 만득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정 씨, 괜찮아요? 경찰 부를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만득 아저씨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복내 언니도 다가와 내 어깨를 토닥였어요. 저런 쓰레기들은 신경 쓰지 마. 인생이 저 모양이니까 남을 깔아뭉개는 거야. 그때 젊은 알바생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매니저님, 큰일 났어요. 지금 인터넷에. 알바생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전 상황이 영상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허세라가 찍은 영상이었죠.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 전교 1등이었던 동창, 지금은 식당 서빙. 인생 망친 여자의 최후. 영상은 이미 조회수가 10,000회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스크롤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몇 개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뭐해, 결국 적골이네. 절에서 공부보다 인맥이 중요한 거야. 불쌍하다, 인생 완전 실패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만득 아저씨가 놀라서 물을 가져다 줬지만 목이 막혀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중얼거리는 내 목소리가 남의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또 다른 알바생이 뛰어왔어요. 매니저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갔어요. 식당 서빙녀라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실시간 검색어 1위라니.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눈앞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번호를 보니 서연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학교 애들이 다 엄마 영상 보고 있어. 엄마 맞아? 진짜 엄마야?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창피해 죽겠어. 애들이 다 비웃고 있다고. 엄마 때문에 학교 못 다니겠어. 딸이 울부짖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준우에게도 전화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지금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 내 아내가 인터넷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있다고. 여보,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일단 집에 가 있어. 내가 처리할 테니까. 전화를 끊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그의 체면을 구겼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장님이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민정 씨, 이것 때문에 우리 가게 이미지가. 예약 취소가 벌써 5건이나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니지만. 알아요. 민정 씨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당분간은 좀 쉬는 게 어떨까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사실상 해고 통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짐을 정리하는 동안 동료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민정 씨,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민정 씨가 나가야 해? 복래 언니가 소리쳤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어차피 언젠가는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만득 아저씨가 봉투를 하나 건네줬어요. 이거 우리 직원들이 모은 거예요. 얼마 안 되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아저씨,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 레스토랑을 나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정민정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동창이 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장 부인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마지막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택시를 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 휴대폰은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이미 10만 뷰를 넘어가고 있었고 각종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었어요. 내 인생이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준우가 게임하는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정민정 씨죠? 저는 주간지 기자인데요. 인터뷰 요청 드리고 싶어서. 관심 없습니다. 바로 끊어버렸지만 곧이어 다른 번호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방송국이었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입장을 밝히시는 건 어떠신가요? 출연료도 드리고. 필요 없어요. 제발 그만 연락하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하지만 집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죠. 선을 아예 뽑아버렸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죠. 엄마, 학교 가기 싫어. 애들이 다 엄마 욕해. 찌질하다고, 루저라고. 딸을 안아주려 했지만 서연이는 피했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왜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고만 있었어?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그냥 그만뒀어야지. 서연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열심히 일한 게 잘못이야? 그게 문제야. 엄마는 맨날 참기만 해.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라고.
서연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준우도 방에서 나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엄마, 나 전학 가면 안 돼? 학교에서 애들이 엄마 영상 보여주면서 놀려. 14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다니.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온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애들아, 방에 들어가 있어.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깊게 쉬더니 말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난리였어. 대한산업회장 부인이 식당에서 일한다고 소문이 퍼졌더라. 어떻게? 누가 그런 소문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자. 명예훼손으로. 그래봤자 뭐가 달라져? 이미 다 퍼진 걸. 그럼 가만히 있을 거야?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소리를 지른 것 같았어요. 내가 회장이란 걸 밝힐까? 갑작스러운 남편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내가 대한산업회장이고 너는 내 아내라는 걸 공개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야. 안 돼. 그럼 당신까지 피해를 봐. 회사 이미지도 나빠질 거고. 이미 소문은 다 났어. 차라리 정면 돌파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남편의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그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더 큰 파장을 불러올까요? 시간을 좀 줘. 생각해 볼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밤 10시가 되자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메시지가 200개가 넘게 와 있었어요. 대부분은 기자들이었지만 몇몇은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복래 언니의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민정아, 힘내.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 정의는 늦어도 온다. 그리고 만득 아저씨의 메시지도 있었어요. 매니저님, 우리는 매니저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아요.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믿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또 다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자는 허세라였어요. 정민정 씨, 저 허세라예요.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해요. 재미로 올린 영상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네요. 일단 삭제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캡처되어 온 인터넷에 퍼진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사과인지 변명인지도 모를 메시지였죠. 하지만 답장을 보냈어요. 당신 남편과 당신이 한 일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예요. 보내고 나니 조금 시원했습니다. 그래,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방법을 찾을 거예요. 반드시.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옷장을 열고 가장 단정한 정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 남편 회사 행사에 입었던 검은색 원피스였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어요. 립스틱을 바르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싸우러 가. 이제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을 거야.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걱정과 동시에 안도감이 섞인 표정이었죠. 도와줄까? 아니, 이건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 하지만 고마워.
처음으로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그의 손에 온기가 돌았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유명한 로펌은 아니었지만 정의감 있기로 소문난 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사무실은 작고 낡았지만 벽에 걸린 수많은 감사패가 인상적이었죠. 영상 봤습니다.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초상권 침해예요. 게다가 폭행까지 있었다면서요? 김 변호사는 분노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물을 뿌렸어요. 목격자도 많고요. 좋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동시에 진행하죠. 특히 허세라 씨는 수익 창출까지 했으니 가중처벌 받을 겁니다. 변호사님, 전 단순히 처벌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민정 씨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그들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모두 밝혀드리죠. 두 번째로 간 곳은 방송국이었습니다. 어제 연락 온 PD를 만나기로 했어요. 젊은 여자 PD였는데 의외로 진지한 태도였죠. 정민정 씨, 저희는 단순히 자극적인 방송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 차별에 대한 심층 다큐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요? 정민정 씨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고 싶어요. 왜 그 일을 선택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 가족은 절대 노출시키지 마세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박진상 씨와 허세라 씨도 섭외 중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정면 승부하죠. 세 번째로 간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폭행과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담당 형사는 친절하게 설명해줬죠. 증거가 확실하니 빠르게 처리될 겁니다. 특히 영상이 있으니까요. 아이러니하네요. 그들이 찍은 영상이 증거가 되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복래 언니였어요. 민정아, 내가 고소했다며? 잘했어. 그런 쓰레기들은 벌 받아야 해. 언니 고마워요. 힘이 나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레스토랑 직원들이 다 내 편이야. 사장도 내가 돌아오길 바라고 있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욕해도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저녁에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식사였죠. 엄마가 이제 싸울 거야.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서연이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엄마가? 그래. 엄마도 할 수 있어.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준우가 작게 말했어요. 엄마 힘내. 우리가 응원할게.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같이 싸울게. 이제 숨지 말자. 그날 밤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 정직하게 일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증명하겠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휴대폰을 확인하니 영상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저 상무 너무한 거 아니야? 식당이라는 게 뭐가 나빠서. 오히려 저 여자분이 대단한 것 같은데.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양복 대신 캐주얼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회사를 비운 것이었죠. 당신 회사는 어떻게 하고? 오늘은 내 아내가 더 중요해. 회의는 부사장한테 맡겼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회사보다 나를 우선시한 거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이 내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내 손을 그가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그동안 너무 일만 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당신도 회사 일로 바빴잖아. 그래도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가 왜 굳이 식당에서 일하고 싶어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남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결혼 초년 시절 서로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었어요. 나는 그저 내 힘으로 살고 싶었어. 회장 부인이 아니라 정민정으로. 알아. 그래서 더 대단한 거야.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진상과 허세라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죠. 특히 남편을 본 진상의 표정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회장님이 왜 여기에? 남편이 일어서서 진상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내 아내를 모욕한 대가를 치르러 왔지. 진상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허세라도 당황해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상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법적으로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거야.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가족이 있습니다. 허세라도 울면서 매달렸어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어요. 제발.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아이도 우리 아이들처럼 고통받고 있다니. 하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당신들이 뿌린 씨앗이야. 내 아내와 아이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해 봤어? PD가 들어와서 녹화 준비를 알렸습니다. 스튜디오로 이동하는 동안 남편이 내 귀에 속삭였어요. 당당하게 말해. 내가 옆에 있을게. 스튜디오에서 마주 앉은 진상과 허세라.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정민정 씨, 그날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심호흡을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저 일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런데 그들은 제 직업을 조롱했고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박진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이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우월감에 취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왜 그런 행동을 하신 건가요? 솔직히 열등감이었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 민정이는 늘 1등이었고 전 중간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과연 누가 더 잘 사는 걸까요?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건가요? 아니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건가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도 잠시 말을 잃었죠. 녹화가 끝난 후 복도에서 진상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민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진상아, 우린 모두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거야.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지. 진상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허세라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게요. 방송국을 나오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당신도요. 고마워, 정말로. 우리는 오랜만에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욕설이 아니라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어요. 댓글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대한산업회장 부인이었다니. 그런데도 식당에서 일했다고? 대박 멋있다. 진짜 부자들은 다르네. 존경스럽다. 서연이가 아침 식탁에서 휴대폰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학교 애들이 엄마 완전 대단하대. 회장 부인인데도 일한다고. 준우도 밝은 표정이었어요.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제일 멋있대. 나도 자랑스러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상자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보낸 사람을 확인하니 전국 각지에서 온 선물들이었어요. 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도 식당에서 일합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당신 같은 부자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주셨네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다니. 오후에 레스토랑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정 씨, 당장 복귀해줘요. 손님들이 민정 씨 보러 온다고 난리예요. 정말요? 그럼 당장 가야죠. 다시 유니폼을 입고 레스토랑으로 출근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우리 매니저님 돌아오셨다. 만득 아저씨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죠.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하게 일하세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복래 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안아줬습니다. 잘 돌아왔어, 민정아. 여기가 내 자리야. 홀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보러 온 거였어요.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민정 씨 맞으시죠? 저도 대기업 다니다가 지금은 카페 운영해요. 님 보고 용기 얻었어요. 한 할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해. 돈이 있어도 일하는 자세, 본받을 만해. 그날 레스토랑 매출은 평소의 5배를 기록했습니다. 사장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민정 씨가 우리 가게 보물이야. 월급 인상할게요. 저녁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진상의 어머니 박순자 할머니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들어오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민정아, 우리 진상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내가 대신 사과하러 왔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네셨어요. 이건 작은 성이야. 받아줘. 어머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진상이가 이미 사과했고요. 아니야, 내가 못난 자식 교육을 잘못한 거야. 평생 미안할 것 같아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할머니를 편안한 자리로 모시고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어요. 나도 평생 식당에서 일했어. 그래서 내 마음을 알 것 같아. 일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지. 맞아요, 어머니. 정직하게 일하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샴페인도 놓여 있었죠. 축하해. 당신의 진정한 승리를. 우리 모두의 승리지. 당신이 없었다면 못했을 거야. 가족이 모두 모여 축배를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더 이상 숨지 마. 엄마가 누군지 다 알잖아. 그래, 이제 당당하게 살 거야. 그날 밤 허세라의 사과 영상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고 광고도 없었어요. 댓글에는 그녀를 용서하자는 의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대한산업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직원 인권 보호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홍보대사로 나를 임명한다고 했죠. 대한산업윤리위원회 생중계가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비서실장과 함께 무대 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관객석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직원 2천여 명이 속속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프로젝터에는 직업 존엄성과 인권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그가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레스토랑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날 진상이 나를 모욕하고 물을 뿌리던 장면이었죠.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영상 속 여성을 보십시오. 성실하게 일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조롱받았는지. 남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죠. 저 여성은 제 아내입니다. 대한산업회장인 제 아내가 식당에서 일하며 받은 모욕입니다.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몇 초의 정적 후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곧이어 웅성거림이 시작됐죠. 회장 부인이 왜 식당에서 박진상 상무가 저런 짓을 미쳤구나 완전히. 남편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자신의 힘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회장 부인이라는 타이틀 없이 정민정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잘못입니까? 뒷자리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박진상 상무. 남편이 날카롭게 불렀습니다. 진상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해명하시죠.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아내 허세라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한 걸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윤리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문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진상 상무 품위 손상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즉시 해고, 퇴직금 없음, 업계 블랙리스트 등재. 진상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허세라가 울부짖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애들이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당신들도 남의 아이 엄마를 조롱했잖아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그때 내가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어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며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민정입니다. 네, 회장의 아내이자 레스토랑 홀 매니저입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전 제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더 많은 목소리가 합세했어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는 진상을 바라봤습니다. 진상 씨, 당신이 나를 무시한 건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하는 모든 사람을 무시한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진상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직원들이 줄을 서서 내게 인사했습니다. 부인,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식당 하시는데 자랑스러워하라고 전하겠습니다. 진정한 부자의 품격을 보여주셨어요. 복도를 나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정민정 씨. 돌아보니 한 젊은 직원이었어요. 저도 부모님이 식당 하십니다. 늘 부끄러워했는데 오늘 깨달았어요. 부끄러운 건 일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다는 걸.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용감했어. 당신이 먼저 용기를 줬잖아. 정말 고마워. 우리는 오랜만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윤리위원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상의 해고 소식은 업계 전체에 퍼졌고 그의 추락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어느 날 오후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중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상의 어머니 박순자 할머니였어요. 민정아, 우리 진상이가 큰일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진상이가 투자한 돈을 다 날렸대. 퇴직금으로 주식을 했는데 레버리지라는 걸 써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라니 그건 도박이나 다름없었죠. 얼마나 손실을 봤는데요? 5억이 넘는데 집도 담보로 잡혔다고.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아무리 그가 나를 모욕했다 해도 이런 파멸까지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상이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대. 야간 근무라고.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세라도 큰일이야. 광고 수익이 다 끊겨서 월 수입이 제로가 됐대. 벌금 300만 원도 낼 돈이 없다고. 복수의 달콤함을 느껴야 할 순간인데 왜 마음이 무거울까요? 그들의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레스토랑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저, 정민정 아주머니 맞으세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진상의 아들 태호였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태호가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아주머니께 드리라고 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진상의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민정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걸 보니 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용서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우리 태호는 죄가 없으니 제발 이 아이는 미워하지 말아줘. 눈물이 났습니다. 태호를 보니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주머니, 저희 아빠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요? 그 순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아빠가 실수를 했을 뿐이야.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거란다. 태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날 밤 편의점을 지나가다가 진상을 봤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중년 남자만 남아 있었죠. 유리문 밖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들어갔습니다. 진상이 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정아, 커피 하나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건네는 진상. 그의 손톱 밑에는 까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택배 상하차 일도 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태호가 편지 전해줬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상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1,000원짜리를 카운터에 놓으며 말했어요. 거스름돈은 됐어요. 그리고 진상아, 일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제 알겠지? 진상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허세라였어요. 정민정 씨,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세요? 제 욕심 때문에 가족이 망가졌어요. 태호가 학교도 못 가겠다고 해요. 허세라의 목소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만함 대신 절망이 가득했죠. 아이는 죄가 없어요.
태호를 잘 돌봐주세요. 네.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인간이 아니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사무적이고 차가웠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보호자 되십니까? 요양비가 2개월째 미납입니다. 이번 주까지 납부 안 하시면 퇴원 조치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요양비도 못 내는 상황이라니 진상이 그렇게까지 망했단 말인가요? 점심시간에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죠. 어머니, 어머, 민정이구나.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지만 그 웃음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진상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한 달째 안 왔더라고. 바쁜가 봐. 할머니는 아들의 상황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네, 좀 바쁜가 봐요. 그래도 엄마를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데. 요양비도 안 내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요양원을 나와서 진상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참 만에 받는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민정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요양비 때문에 전화했어. 2개월 밀렸다던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진상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정말 돈이 없어. 집도 경매에 넘어갔고 차도 팔았어. 중고 물건까지 다 팔았는데도.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진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까? 어머니는 죄가 없잖아.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진상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우리가 개입하면 더 복잡해져. 맞는 말이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진상이 요양원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밤늦게 편의점 일을 마치고 새벽에 택배 일을 한 후 잠도 안 자고 왔다고 했죠. 요양원 직원이 전해준 이야기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울더라고요. 돈 못 벌어와서 죄송하다고. 보는 저희도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진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정아, 부탁이 있어. 돈 빌려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엄마 가끔 찾아가 줄 수 있어? 내가 자주 못 가니까. 제발. 답장을 쓰다 지우기를 10번은 반복했습니다. 결국 짧게 답했어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주말에 박순자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과일과 반찬을 조금 가져갔어요. 민정아, 또 왔구나. 진상이 대신 내가 날 돌봐주는 것 같아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진상이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 늘 남과 비교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내가 가난하게 키워서 그런가 싶어서. 할머니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키웠거든. 진상이가 늘 창피해했어. 엄마 직업 쓰는 란에 무직이라고 쓰더라고.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진상이 왜 그렇게 직업을 무시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진상이 보였어요. 한 손님이 반말로 담배를 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죠. 아, 빨리 안 가져와. 손님 기다리잖아. 진상이 고개를 숙이고 담배를 가져다 주는 모습. 예전에 그가 했던 행동이 그대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다가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나간 후였어요. 힘들지? 진상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민정아,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일을 10년 넘게 했다니. 일은 다 힘들어. 그래도 정직하게 사는 거지. 진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그런 엄마를 부끄러워했는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고 희망적이었죠. 민정아, 좋은 소식이 있어. 반찬 가게에서 정직원 제안을 받았어. 정말 축하해. 월급은 많지 않지만 이제 엄마 요양비는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진상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나 열려고 해. 엄마랑 같이. 이름은 정직한 밥상이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직한 밥상이라니. 진상이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자본금은 어떻게 마련할 거야? 새벽 배달이랑 야간 알바로 1,200만 원 모았어. 작게라도 시작해 보려고. 1,200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진상이 피땀 흘려 모은 정직한 돈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진상이 작은 가게를 계약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골목 안쪽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죠. 개업 준비를 도우러 갔더니 박순자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를 담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민정이구나. 이제 많이 좋아졌어. 일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네. 할머니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진상이 페인트 칠을 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평생 해온 요리 솜씨를 이제야 인정하게 됐어. 엄마 김치가 최고야. 허세라도 와서 도왔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고무 장갑을 끼고 청소를 하고 있었죠. 민정 씨, 저도 이제 정직하게 살려고요.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태호가 메뉴판을 들고 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오늘의 정직한 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빠가 쓰라고 했어요. 제 글씨가 정직해 보인대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작은 가게지만 희망이 가득했어요. 개업 전날 밤 진상이 내게 전화했습니다. 민정아, 내일 와줄 수 있어? 첫 손님이 되어줬으면 해. 당연하지. 꼭 갈게. 개업 당일 아침 남편과 함께 정직한 밥상을 찾았습니다. 입구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유리문에는 어서 오세요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박순자 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진상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표정이었죠. 첫 손님이네요. 뭘 드릴까요? 오늘의 정직한 밥 2인분 주세요. 진상이 직접 상을 차려왔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어요. 맛있어요. 정말 정직한 맛이네요. 남편이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진상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옆에는 작은 모금통이 있었어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도시락이라고 적혀 있었죠. 매일 한 분씩 무료로 도시락을 드릴 거예요. 받은 만큼 나누며 살려고요. 진상의 말에 남편이 지갑을 열어 모금통에 돈을 넣었습니다. 응원합니다. 정직한 밥상 번창하세요. 가게를 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가게 안에서 진상 가족이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그들을 비추고 있었죠. 그날 저녁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진정한 승리를 봤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고 무시가 아니라 이해였다. 진상이 찾은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가치였다.
우리 모두가 찾은 것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진실이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상이었어요. 민정아, 오늘 하루 매출이 30만 원이야. 동네 분들이 다 와주셨어. 이렇게 뿌듯한 돈은 처음이야.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그리고 언젠가는 꼭 갚을게. 내가 해준 모든 것들 이미 갚았어. 정직하게 사는 모습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정직한 밥상은 동네 명물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진상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아, 지금 뉴스 봐. 빨리. 텔레비전을 켰더니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진상의 얼굴이 크게 비춰졌죠. 오늘 오후 2시경 한 배달 기사가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고 신속히 구조했습니다. 노인은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으나 배달 기사의 빠른 대처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가 진상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어떻게 구조하게 되셨나요? 진상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그냥 사람이 먼저잖아요. 배달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요. 사람이 먼저다. 내가 그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진상이 정말로 변한 거예요. 저녁에 정직한 밥상을 찾아갔습니다.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뉴스를 본 사람들이 몰려온 거였죠. 아이고, 우리 동네 영웅이네. 착한 일 하시는 분이 하는 음식은 맛도 다르네요. 박순자 할머니가 행복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진상이 나를 보고 다가왔어요. 민정아,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 제목이 전직 상무의 아름다운 변신이래. 잘 됐네. 이제 진짜 성공한 거야. 진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짜 성공은 이미 했어. 엄마와 함께 일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게 됐으니까. 그때 태호가 뛰어왔어요. 아빠,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빠 멋있대. 나도 자랑스러워. 진상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도 내가 자랑스럽단다. 허세라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화려한 치장 없이도 아름다워 보였어요. 민정 씨, 저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잘하고 있네요. 행복해 보여요. 네, 진짜 행복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이런 거였네요. 박순자 할머니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 메뉴야. 민정이를 위한 감사 정식. 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들. 어머니, 너무 많이 차리셨어요. 뭘 이 정도야. 내가 우리에게 해준 걸 생각하면.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민정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진상씨 가게가 대한산업협력업체로 등록됐어요. 직원 식당에 반찬을 납품하기로 했죠. 진상이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정말인가요? 정직한 사업자를 돕는 건 회사에도 좋은 일이죠. 품질 검사 결과도 우수했고요. 진상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남편이 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는 동등한 사업 파트너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잘한 거 맞지? 남편이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증오보다 용서가, 복수보다 화해가 더 아름다운 법이야. 일주일 후 지역 신문에 큰 기사가 났습니다. 노인 구조한 배달 기사 알고 보니 정직한 밥상 사장. 과거의 실수를 극복하고 새 삶을 시작한 아름다운 이야기. 기사 말미에는 진상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아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걸,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걸 가르쳐 준 정민정 씨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제야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평생 식당에서 일하며 저를 키운 어머니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오후, 정직한 밥상은 이제 프랜차이즈 1호점이 되어 있었어요. 작은 골목 가게에서 시작한 곳이 이제는 번듯한 건물로 이전했죠. 간판에는 정직한 밥상 본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입구에는 오늘의 무료 도시락 100개 완료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매일 100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다는 증거였죠. 어서 와, 민정아. 진상이 환한 미소로 맞아줬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잘 지내고 있네. 사업이 많이 커졌어. 다 내 덕분이지. 그리고 정직하게 일한 결과야. 박순자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하셨어요. 민정아, 얼마만이야? 오늘은 특별히 내가 직접 상을 차려줄게. 우리가 자리에 앉자 허세라가 메뉴를 들고 왔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민정 씨, 저 이제 요리사 자격증 땄어요. 어머니한테 배운 솜씨로요.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태호가 교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모습이 늠름했어요. 아주머니, 저 이번에 전교 10등 했어요.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대단하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진상이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말이야, 나중에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회사를.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원, 학생, 노인, 아이 엄마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부탁해요. 어머니, 김치 최고예요. 여기 밥이 제일 정직해요. 손님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상이 바쁘게 움직이며 주문을 받았고 허세라는 음식을 나르고 박순자 할머니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셨어요. 완벽한 팀워크였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진상이 막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낼게. 3년 전 그날의 빚을 갚는 거야. 이미 다 갚았어. 이렇게 훌륭하게 변한 모습으로 진상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정아, 그때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고. 기억하고 있었네? 매일 아침 그 말을 되새기며 일어나. 그게 나의 신조가 됐어. 가게를 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햇살이 정직한 밥상 간판을 비추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진상 가족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죠. 여보, 우리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면 좋겠다.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일하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레스토랑 앞을 지나갔습니다. 만득 아저씨와 복래 언니가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민정 씨, 내일 봐요. 네, 내일도 열심히 일해요. 그날 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오늘 진정한 성공을 봤다. 돈이 많아서도 지위가 높아서도 아닌 정직하게 일하며 사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진상은 이제 누구보다 부자가 됐다. 마음이 부자, 사랑이 부자, 그리고 자부심이 가득한 부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그것이 식당이든 회사든
작은 가게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정직한 태도와 성실한 마음이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 사람의 가치는 태도에서 나온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갈 것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어디선가 정직하게 일하고 있을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복수가 답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용서와 이해에서 온다는 걸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민정이 지킨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었고 진상이 찾은 것은 성공이 아니라 삶의 의미였죠. 우리 모두의 일상 속 노동이 얼마나 숭고한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따뜻해질 수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직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라는 진실을 이들의 이야기가 조용히 증명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